그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정량적으로 숫자도 증가하고 있고 또 정성적으로 더 민감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웃들의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번 조례는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조례와 관련돼서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이 층간 소음의 문제가 시공할 때와 관리할 때 이 주체가 다릅니다. 시공할 때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라서 도시주택질에서 관여하고 있지만 소음이 발생하면은 이제 환경국에서 소음과 진동관리법에 따라서 또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.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시주택질이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서의 어떤 갈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다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이 갈등, 특히나 이 층간 소음 갈등 관련해서 이제 이웃 사이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피해 건수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저희 검토 보고서에서만 봐도 14년도에 약 한 2만 6천 건에서 23년도에는 한 3만 6천 건까지 증가를 했고 또 코로나 기간에는 더 많은 그 갈등들이 있었습니다.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한데요. 이웃사회 센터는 이제 정부 단위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인구의 집중이나 공동주택의 수를 봤을 때 경기도에서도 광역센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 숫자는 사실 신고된 건수고 정말 그 갈등 조정이 적절하게 됐느냐 하면은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문명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가장 좋은 거는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 내에서 갈등이 해소되면 가장 좋을 거고요. 두 번째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법적 관리를 하면 좋을 거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어쨌든 시공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. 추가적인 방음제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될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이 깊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도시주택실장입니다. 우리 이번 조례에는 경기도에서는 아직 소음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산하 이웃사회 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는데 당장 준비할 수 없어서 일단 그렇게 하는데요. 진행하면서 우리가 직접 소음을 측정하는 것도 방안도 염두는 하고 있거든요.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, 시공 단계에서 소음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기술적인 노력을 좀 그리고 지침적으로 해서 예방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. 문명근 의원과 똑같은 말씀이신데 매우 이게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.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주택산업연구원이나 등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만족하는 경기도 아파트, 신축 아파트가 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이 두 번째 건 관련해 가지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 층간 소음을 줄이는 그 기본 요건을 높이게 되면 건축비가 증가하는 그렇죠. 문제가 생길 겁니다. 네.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세대. 아마 문제가 있는 세대는 건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분이 좀 더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주택 내에서 물론 그 안에서 갈등을 해서는 가장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어떤 시공의 조치가 필요할 거고 그럴 경우에 일정 부분은 그 갈등을 만든 분 또는 갈등에 대해 민감한 분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. 기존 주택의 기술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. 맞습니다.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.